벽상, 지붕, 주차장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지만 제 생각에 70% 지원금 나오면 전기요금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1, 2년이면 투자비 횟수 50% 정도 나오면 한 3년? 3년 정도 투자비 횟수 30% 정도 나오면 5년에서 6년 정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J 박세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리백 이행수단 중에서 가장 핫한 자가소비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아리백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기요금 절감,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을 위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설치하는 게 이제 바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기업들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거의 하지는 않았었고요. 옛날에 저희가 막 자가소비형 태양광 사업 관련돼서 설명드리면 거의 사기꾼 취급을 받았으니까 예전에는 다 기본적으로 부지가 넓으면 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다들 검토를 하시던 그런 시기고요. 지금도 많은 일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발전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좀 탄소 중립이 이슈인 기업들부터는 좀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도 자가소비형 태양광 사업을 가장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으로 아리백 이행에 대한 프로세스와 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이행수단이 아주 프로세스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 빌딩에 있는 것도 자가소비형 태양광. 그래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이제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된 전기가 건물, 보통 건물 전기실에 수배전발 전기실이 있는데 그쪽에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 전기를 바로 쓰는 그런 설비입니다. 단순하죠. 기존의 한전전기는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기업이 전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용량이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사실 남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딴 쪽에 생산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태양광이 예를 들어서 전기를 100을 쓰고 있는데 태양광이 10만큼 발전했다. 한전전력 100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90만큼 들어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양광 전기를 먼저 좀 소비하는 걸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량을 제외해서 한전에서 이제 전력 사용량 측정해서 이제 전기요금을 부과하시게 되고,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이제 얼마가 발전해서 얼마가 절감되는지 그런 거 당연히 한전에서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소비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효과를 알려면 직접 실제 이 발전량 직접 검침해서 모니터링 검침해가지고 직접 시간대 부하 단가든지 이런 복잡한 전기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만 실제로 태양광 깔아서 절감이 얼마 됐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좀 귀찮으시면 저희가 이런 자가소비 태양광 전력에 대한 간제 시스템 줄이고 PPA도 개발해 놨으니까 그거 쓰셔도 아주 쉽게 간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소비 태양광 프로세스는 이렇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아리백을 이행하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어차피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량이 모니터링에서 다 검침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검침 값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재생 발전량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를 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이행을 하는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는 어떻게 인정이 되냐면, 실제로 자가소비 태양광 했을 때 기업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탄소 배출권이 직접 나오는지 아세요? 탄소 배출권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한전 전력 사용량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전력 사용량 곱하기 0.4591을 하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게 되는데, 태양광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한전 전력 사용량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전 전력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딱 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가소비 태양광을 했다고 해서 어디서 탄소 배출권을 준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아니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그냥 줄어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소비 태양광의 아리백 이행 수단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자가소비형 태양광으로 아리백 이행할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행이 엄청 쉽죠. 아리백 이행,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정 엄청 쉽습니다. 또한
실제 자가섭 태양광이 요즘 들어서 이제 한전의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1kW 생산할 때 거의 한 160원, 막 170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절감폭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한전 전기요금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태양광 효과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한 6년 정도면 이제 투자비 회수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인정이 됩니다. 대신 이제 단점도 이게 사실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가섭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은 현장에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냐면 뭐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서 각 기업의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 특히 시설관리팀이 사실 회사에 사업장에 없던 어떤 새로운 전기 설비가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누수 문제도 있고요. 정기적인 이슈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익숙지 않은 설비가 추가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자가섭비용 태양광은 실제 경제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업이나 고객사에 설득하는 작업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진짜 그게 80% 정도 어렵고 10%는 뭐 인허가 그래도 되게 쉽습니다. 나머지 10%가 설치보다 전기 AC 간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장이 되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런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증빙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1차적으로 현장에서의 거부감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지가 한정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PPL 하게 되면 저 원격에 있는 발전소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가 있어요. 옥상 아니면 뭐 박공지구 아니면 주차장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옥상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구조검토 거의 나온다고 보는데 지붕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약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 구조검토가 안 납니다. 구조검토가 나오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강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사업비가 비쌉니다. 어쨌든 일반 태양광 공사면 1.5배 정도 들어가고요. 주차 면수 이런 걸 고려되기 때문에 공사가 엄청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 들어서 공장하고 지붕은 당연히 다 활용을 하시고 주차장까지 거의 다 활용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주차장 태양광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옥상, 지붕, 주차장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지만 건물에 자가섭비 태양광을 아무리 설치해봐야 제가 봤을 때 기업 전체 전력 사용량의 한 10% 커버가 많이 될 겁니다. 기업이 이제 부지가 태양광 하려고 만든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부지를 다 감안했을 때는 깐다고 해도 설비 용량이 전체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아주 적습니다. 전력을 좀 적게 쓰는 기업을 분석해보면 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한 5에서 10%. 그 외 기업들은 사실 자가섭비용 태양광으로 뭐 10% 이상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자가섭비용 태양광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제 잉여 발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똑같이 이제 전력 사용량 패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밤 시간대는 뭐 공장을 많이 가동하지 않으니까 별로 전력 사용 많지 않겠죠. 그러다가 보통 회사도 공장도 한 8시, 9시에 출근하니까 이때부터 전력 사용이 높다가 또 올라다가 잠깐 뭐 점심시간에 살짝 줄었다가 하다가 거의 퇴근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전 파워플레이 보면 이런 데이터 그래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는 뭐 겨울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기업이 실제로 전력을 많이 안 쓰는 봄, 가을철이 문제입니다. 태양광은 전형적으로 발전을 안 하고 있다가 봄, 가을철 되면 한 7시부터 발전이 시작하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전력을 많이 안 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잉여 발전량입니다. 요거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요건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력 계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날리는 거고 꺼져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계 처리 공사를 하면 됩니다. 상계 처리 공사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을 다 소비하는 경우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많이 쓰시다가 주말에 그냥 가동 멈추는 외국계 제조 공장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 중에 주말엔 거의 안 써요. 진짜 안 씁니다. 다 날아가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리냐? 요거는 실제로 저희 기업 전력 데이터하고 1시간 단위, 10분 단위 데이터하고 태양광 발전 데이터까지 다 매칭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잉여 발전량이 이게 얼마나 나올지, 그래서 최적 설비용량이 얼마일지, 이거 좀 잉여 발전이 나오더라도 많이 설치하는 게 나을지 아닐지 이런 걸 전체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잉여 발전이 많을수록 태양광 절감 효과는 엄청 떨어지시니까 적정 용량이나 이런 거를 잘 산정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잉여 발전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전력 계전기가 설치된 곳은 잉여 발전량이 남게 되는 경우는 바로 태양광 차단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전기를 그냥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싫으면 이제 상계 처리 공사를 하면 됩니다. 상계 처리를 하면 한전에서도 본인 쪽으로 흘러들어온 전기를 계량해가지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상계 처리 공사가 다 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계 처리 공사가 많이 진행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수배 전반을 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치하기도 싫은데 전기시 뭐 수배 전반까지 건드려야 된다고 하면 더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이 실제 상계 처리 공사가 뭐 실제 많이 진행되고 있진 않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역전력 계전기 설치하는 곳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소비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 투자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많은 기업들이 100% 자기 자금으로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짓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고요. 대부분 이제 설치 보조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 자가소비 태양광 사업 크게 두 개 있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설치 보조금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대출 지원, 저리 융자 지원하는 게 맞고,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최초의 태양광 설치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번에 리뷰했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 요거는 이제 설비 용량 100kW까지 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탄소 배출과 할당 대상 업체나 온실가스 목표 관리 재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산도 많고 설비 용량을 상당히 많이 해도 되고 지원금도 최대 70%까지 나오니까 보통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해서 점점 이쪽 환경부, 산자부 요 예산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으면서 경쟁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미리 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제 내년도 연초에 공고 나오면 그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점점 더 시장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융자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금융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을 했었고 거의 90% 대출, 1.7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 좋은 그런 사업인데 거의 강클입니다. 요즘도 뭐 접수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산이 동나는데, 요즘은 아예 이런 아리백을 하는 기업들이 자가소비용 태양광 했을 때 금융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리로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하실 수도 있겠죠. 대기업은 사실 대출을 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하는 건 못 받습니다. 다 자기 돈을 설치하고 말지. 그래서 약간 그 금융지원 사업도 활용을 하고 싶지만 현실하고는 좀 잘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부분 정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한 50% 정도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시면 대부분 하시는 것 같고요. 30% 지원금만 나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70% 지원금 나오면 전기요금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1, 2년이면 투자비 횟수, 50% 정도 나오면 한 3년 정도 투자비 횟수, 30% 정도 나오면 5년에서 6년 정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아리백을 하시든 탄소 중립 하시든 전기요금 절감 검토하시든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검토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레퍼런스나 실증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효과도 가장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위한 기업별 최적의 어떤 보조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하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는 다른 아리백 이행 수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